안녕하십니까. 철학의 기여. 이번 시간에는 도약과 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어, 철학의 기여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부분인 도약이라고 하는 곳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약에서 비로소 에아이거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도약과 사건의 앞부분에서는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면서 이 존재와 시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약이라고 할 때, 이 도약은 뭘까요? 도약은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도약하는 것이죠. 자,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주도적인 물음에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도약하는 것이죠. 주도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고, 근본적인 물음은 존재는 어떻게 현성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그래서 이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도약하는 것은 주도적인 물음에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도약하는 것이고, 존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서 존재는 어떻게 현성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도약이 직접적인 도약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나 그냥 도약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제1시원의 주도적인 물음에서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이 물어지지 않았는가가 명백하게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시원의 주도적인 물음에서는 왜 존재 진리에 대한 물음이 안 물어졌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1시원과의 근원적인 대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1시원과의 근원적인 대결. 그래서 이것은 거의 2500년에 달하는 철학사 전체와의 어떤 대결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미데스로부터 시작해서 니체에 이르는 이러한 거의 철학의 전 역사와의 근원적인 대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제일시원과의 대결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건네줌이라고 하는 곳에 잘 수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건네줌 페이지가 그렇게 막 너무 많지는 않지만 매우 방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 형태로 되어 있지만 거의 하나의 이제 철학사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철학사적인 그러한 사유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건네줌에서 제1시원과의 근원적인 대결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도약을 통해서 다른 시원으로 대담한 이행이 감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약을 통해서 다른 시원으로의 대담한 이행이 감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원으로 도약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근본 낱말은 뭐냐?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건. 에아이그니스인 것이죠. 우리말로는 이것을 생생한 고유화로 번역을 했죠. 매우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건인 것이죠. 자, 이 사건이라고 하는 말은 제1시원에서 피시스라고 하는 말이 가졌던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시스가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이제 다른 시원에서는 사건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다른 글에서 이 사건이라는 말은 번역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나 도 같은 말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번역이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사건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시원에서 피시스가 근원적인 말이었던 것처럼 다른 시원에서 에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위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건에 대한 사유는 뻔한 밝힘, 리히퉁이라고 하죠. 뭐 트임이라고도 하고 뭐 많은 이제 그 번역어가 있는데 뻔한 밝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히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원의 로고스하고 대비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원에서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없나? 오로지 사건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는 혼한 밝힘의 내부에서 혼한 밝힘을 떠받치는 것으로 있고, 그래서 다른 시원에도 존재자가 있습니다. 이 존재자는 존재에 받쳐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시원의 어떤 경로가 존재자에서 존재자성으로 가면서 그 철학의 어떤 사유의 진행 방향과 궤도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시원에서는 존재자는 존재에 받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존재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시원에서는 사건의 전향에 균열시키는 중심으로의 도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시원이 뭔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전향적인 것입니다. 전향. 우리가 케레라고 하죠. 케레.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향에 균열시키는, 균열시키는, 이 균열, 체어 클리프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도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음에서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균열시키는 중심,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중심이라는 거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일종의 그 도식 같은 것이 있는데요. 사방세계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이제 원본과도 같은 초기 프로토타입의 어떤 이제 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에어 아이거니스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균열시키는 중심, 거기로 도약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전향하는 균열시키는 중심으로 이렇게 도약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할 때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자,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의 의미도 다소간 새롭게 고찰되고 변형됩니다. 이 존재와 시간은 기초 존재론적으로 숙고를 한 책이죠. 펀다멘탈 온톨로기 시학에 이루어진 일은 숙고였는데요. 이 숙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초 존재론적인 숙고는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는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넘어갈 때의 이행을 뜻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행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책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행은 다른 시원을 시작할 수 있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원으로 뛸 때, 도약한다는 뛴다는 말이죠. 뛰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도 같은 책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재와 시간은 실존 철학이 아닌 거예요. 실존 철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도약으로 이행하는 책이고 또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책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존재와 시간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실존적인 그런 이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적인 존재를 위한 순간에 열린 장을 청초하고 근거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열린 장, 다스 오페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열린 장을 정초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고 또 이 열린 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놀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이트슈필라움. 그래서 이 시간놀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지음, 정초, 그린둥이라고 하는 그런 이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개념이죠. 자이트슈필라움. 이 열린 장이 시간놀이 공간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장, 시간놀이 공간,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또 존재와 시간이 취했던 방향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도 시간놀이 공간으로 존재가 진출하는 것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놀이 공간으로의 존재의 진출. 이것은 남아 있어야 돼. 이만큼 이 이제 시간놀이 공간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실존적인 논의, 실존론적인 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이루어졌던 거죠. 굉장히 풍부한 존재와 시간의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성, 존재시성, 이것이 시간놀이 공간이라는 걸로 발전해가지고 짜이틀라움 혹은 짜이트 슈필라움으로 논의되어 있던 이렇게 이제 진출 이거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결국에는 어, 다른 시원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와 시간은 존재 자체의 현성이 스스로를 준비하는 시원이며 시간놀이 공간을 정초하는 사유로 우리를 강요하는 책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새롭게 철학에 기여해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의 어떤 의미가 혹은 의의가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이데거 자신의 천재성에서 발언했다기보다는 존재 자체의 현상이 스스로를 준비했던 그런 시원으로서 존재와 시간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와 시간의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시간놀이 공간을 정초하는 사유로 우리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존재와 시간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약에 오게 되면, 건네줌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건네줌에서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니체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약까지 오게 되면서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인 마지막 책인 존재와 시간이 있는 거죠. 존재와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도약하게 됩니다. 다른 시원으로. 네, 그러면 도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존재와 시간 이야기에서 이제 에어 아이그니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에어 아이그니스 에로의 귀속함을 향한 생생한 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약한다는 건 사건회로 도약하는 거죠. 사건회로. 그 도약에서 핵심적인 것은 기투의 기투자가 피투된 기투자로 경험된다는 사태인 것입니다. 이 도약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기투의 기투자가 피투된 기투자로 경험되는 사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투하는 자이기 이전에 존재의 기투에 의해서 대응 기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존재와 시간에서 강조하던 이 기투와 어떤 이제 기투의 의미가 또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던진다는 것보다는 존재가 먼저 던진 것에 대해서 내가 맞받아 가지고 응답하면서 대응하는 기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의 기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투, 여기에 대해서 대응 기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유의 큰 도약인 거죠. 그래서 가장 본래적이며 폭넓은 도약은 사유의 도약인데, 이 사유의 도약만큼 큰 도약이 없다는 거죠. 뭐, 기술의 도약, 이것도 크겠지만, 사유의 도약이 가장 본래적인 도약이고 가장 폭넓은 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유로부터 이 존재의 본질이 규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유에서 존재의 균열과 존재자 속의 진리의 간직함의 가능성들이 가장 폭넓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유의 도약이 가장 폭넓은 도약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이데거 철학의 교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인 다니엘라 발레가 노이는 도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도약은 존재의 최고의 떠나감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떠나감이라고 하는 이 경악스러운 사건, 자인스 페어 라세나이트에 대한 알매에 의해서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도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러한 사건의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원인은 아니고 이러한 사건을 만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이러한 이제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와 달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발생하는, 그들의 존재가 스스로 고유화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존재의 심연적인 진리에, 이 탈근거적인 진리에 근본적으로 노출되고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약은 하나의 위기인 거죠. 그래서 존재의 위기, 이머전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노트 밴디 카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위기, 혹은 이제 공궁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도약 자체가 하나의 이런 위기와 공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약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친숙하고 안전하고 근거지어 있는 이런 이제 그 일반적인 표상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약이 하나의 위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도약을 감행함으로써 모든 친숙한 것을 놓아버리고 도약하게 된다면 무언가가 개방된다는 거죠. 이런 개방하는 것은 고유화하는 거부인 존재의 역사적인 사건이 드디어 개방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발레가노이는 도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발레가노이는 도약의 세 가지 주제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사건으로서의 존재의 진리, 그리고 사건과 거부의 관계, 이 존재와 무의 관계, 이 무도 많이 다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건 속에서 사건되는 것, 뭐 고유화되는 것이죠. 바로 현 존재, 현 하이픈 존재, 신들 그리고 인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그 큰 줄거리를 구분해 보자면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이제 발레가 노이의 이런 구분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좀 더, 좀 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건과 존재, 이제 그 거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하게 이 균열과 진동과 무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무와 진동과 균열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런 에어 아이그니스와 현 하이픈 존재, 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도약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